8개의 부동산은 플러스 P로 돈을 받고 샀으며 4개의 부동산은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매입을 했습니다. 플러스 P로 들어온 돈과 매도에서 얻은 수익으로 11개의 부동산을 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재 시세의 합은 60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은 5억이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그 이상을 얻으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신주쿠 남쪽 출구 5006번 코인 락커에 하나 3억, 달러 2억, 총 5억이 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찾기만 하면 그 돈은 여러분 거예요. 솔깃하죠? 그런데 귀찮아서 안 가실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본 입국해서 자가격리해야 하고 한국 들어와서 또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귀찮다고요? 참 신기합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돈 버는 게 귀찮습니다.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면 초행길이 떨리기도 하고 일본어도 못하는데 걱정도 되겠죠.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하고 공항에서 신주쿠역까지 가는데 지하철이나 리무진 버스도 타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면 5억이 내 거니까. 회사 일이 바쁘면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가야죠.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문제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방법은 알아. 그런데 안 해. 방법은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온갖 핑계를 늘여놓고 안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 연고대 가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집만 스스로 다 풀 줄 알면 되잖아요. 뒤에 보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해설, 해답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했던 거잖아. 아, 나는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100명이 봤다고 하겠습니다. 90명은 구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도 안 보고 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10명이 남죠? 일단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드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행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10명은 이제 실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구라일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제 조사를 하겠죠. 진짜로 가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엄청난 두뇌 회전으로 머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멍한 동태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돈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눈이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우선 일본에 돈을 찾으러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선 비행기 티켓 끊을 돈, 신주쿠역까지 가는 차비, 숙박비, 식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종잣돈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예 입장료가 없는 거죠.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몰빵 투자입니다. 투자 한 건이나 한두 건에 모든 종잣돈을 태워버리죠. 그럼 올인입니다. 판때기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종잣돈 올인나서 이제 쉬는 타이밍이다, 공부하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데 종잣돈이 올인이면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관망인 거죠.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신주쿠역 5억은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요? 레버리지가 있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비를 빌리시면 돼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럼 일단 가는 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죠. 자, 그럼 가서 돈을 찾는 것까지는 되겠죠. 그 다음 돈을 어떻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한국으로 그냥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나라도 통장 만들려면 대포 통장 때문에 엄청 까다롭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더더욱 일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도 하루 송금 한도는 100만엔, 약 1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냥 비행기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해외에서 돈을 가지고 올 때는 만불 100만엔 이상은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불이 얼마죠? 달러 투자도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만불이 얼마인지 딱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한국, 미국 출입국 시 작성하는 각국의 휴대폰 신고서에 미화 만불 이상이면 신고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 만불이 넘으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액수 제한에 걸려서 외화 반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세금도 안 내는데 왜 10,000불 이상이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검은 돈, 즉 불법으로 음지에서 오가는 돈 세탁 때문입니다. 돈의 투명한 추적을 위해 이러한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히 벌어서 세금 내고 모은 내 돈이 맞다면 출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복잡해지는 점은 10,000불 이상일 경우 이 돈이 정당한 내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가지고 들어온 돈은 카지노에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들어오면 간단합니다. 즉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해외 거주를 했고 5억이라도 출처가 분명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관광비자로 며칠 여행 다녀오면서 5억을 들고 나간다 하면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과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이 포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1명 정도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시절 이삿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자카야에서 일도 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고비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고비라는 말은 옮기다 라는 뜻인데 쉽게 돈이나 물건 등을 날라주는 보따리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에 명품 목걸이, 허리에 루이비통 벨트, 왼쪽에 롤렉스 시계 3개, 오른쪽에 휴블로 시계 3개 이렇게 차고 일본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는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인 거 아시죠? 금속 탐지에 걸려서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들어올 때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달하는 일도 했어요. 잘만 하면 비행기 티켓 정도 금액을 받기 때문에 한국, 일본 왔다 갔다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팔찌 살 수도 있어요. 장미정 사건 아시죠?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했는데 운반해서는 안 될 물건이라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하는 거죠. 암튼 저라면 일본에 제가 직접 가지도 않을 겁니다. 갔다가 허탕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확인을 합니다. 유학생 커뮤니티 들어가서 일정 수수료를 주고 위험한 물건이 아닌 돈이라고 말하고 운반비를 주고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힘들고 복잡해서 하기 싫다.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인에게 1억을 준다고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안 하고 4억이 그냥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월급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죠.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고만 조금 다르게 하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거나 부동산, 주식, 코인, 유튜브, 블로그,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직원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5억 이상의 가치를 드렸으니 꼭 5억 이상 버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신주쿠역 도착하셨다고요? 진짜 거길 가셨어요?